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공사가 끝나야 할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2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국비 275억 원은 반납해야 합니다.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왕복리 유적이 연결된 탐방 관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세계 유산길이 반쪽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이 도로를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4차선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도로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관광객 수와 관광 만족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관광 지출액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회성 단순 방문을 넘어선 체류형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야 할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2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요.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국비로 받은 275억 원은 반납해야 합니다. 모영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의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예정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공사가 끝나야 하지만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빈터에는 잡풀만 가득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지난 2021년 8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권의 확약서를 군산시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2년 가까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산업은행은 부지 확보와 인허가, 책임 시공을 맡을 건설사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발급을 미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토지 용도 변경과 입주 계약을 끝내고 건축 인허가 사전 심의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땅값과 건축 비용 상승으로 대출금이 81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넘게 올라 1금융권은 손을 떼고 2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사업자에게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대출을 확정해 증빙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신청받은 금융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금력만 확보되면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재원이거든요. 민간 사업자가 지정한 그 증권사를 한번 갔다 왔어요.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어요. 허가를 내줘야 되는 조건이 토지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고 올해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국비로 받은 275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미 국비 반납 기한을 2차례나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2년 전 착공하기로 한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사업에 성패가 달린 민간 투자가 삐걱거리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새아베스틸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본사를 수색하고 있으며 군산공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새아베스틸에서는 지난 2일 분진 제거 작업 도중 안면에 분진이 쏟아져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전라북도가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올 상반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전담부서로 구성된 유치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은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밀려 이르면 2029년에나 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계획보다 5년 6개월이나 앞당긴 2029년에 개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개항 목표 시기가 1년씩 늦춰지다 별다른 성과 없이 이르면 2029년에나 개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정권의 실세와 실용주의적 지역 정서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문화재단이 올해 출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안에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하고 오는 7월쯤 출연기관 형태의 문화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지난해 8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문화재단 자기자본금 1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전북연구원이 맡았으며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앞으로 전북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을 토대로 기본 방향을 설정해 특별법 개정안 논리개발과 부문별 특례사업 발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상기후 기후변화 시범사업으로 세계 분야 28곳에 10억 4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해 25곳에 폭염 대비 차광 및 환풍, 분무 등 온도 조절 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원예하우스 75곳에 2025년까지 3년간 27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설 최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2곳의 안개분무시설 설치로 기존 대비 하우스 안 온도를 낮추기 위해 폭염 시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돕는 것으로 4천만 원을 투입해 시행합니다. 이 밖에 햇빛 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 피해 저감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해 농가 한 곳에서 시행합니다.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 유적이 연계된 탐방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 유산길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722호선을 4차선으로 넓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도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모두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방도 722호선, 미륵사지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많은 차량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2차선에 불과하고 보행 공간조차 없다 보니 전동 휠체어가 차도로 이동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많아요. 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내려가면 또 없다가 있다 그래요. 일산시는 지방도 722호선에 4차선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지방도 722호선과 연결되는 시도 23호선이 4차선으로 먼저 확장된 만큼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방도 722호선 확장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 유적이 연계된 탐방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백제왕도 세계 유산길이 운영되는 겁니다. 근마에 탐방가자면서 미륵사지 가는 길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자전거 타고 못 가잖아요. 여기 위험해서. 하지만 전체 길이 3.5km에 추진되는 지방도 722호선 확장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1단계 사업 구간은 현재 짓고 있는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부터 금마 119 안전센터를 잇는 1.3km로 내년 3반기까지 147억 원이 투입돼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때문에 일산시는 2단계 사업 구간인 금마 119 안전센터에서 미륵사지까지 2.2km를 확장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부정적입니다. 2단계 구간을 확장하려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4차 전라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일산시 계획과는 달리 지방도 722호선 확장 2단계 사업은 지금부터 최소 3년 이후에나 가능해집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5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사업 대상들을 반영을 한 다음에 그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요.
백제왕도 세계유산길 조성을 통해 탐방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일산시. 이를 위한 지방도 722호선 확장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탐방 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신종 감염병 발생과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의료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보건소장, 보건의료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통합건강책협의회를 통해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운영, 소생활권 중심의 보건의료기관 확충 등 4개 추진 전략과 9개 추진 과제, 287개 세부 과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빈집 소유주들의 철거비 부담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억 3,500만 원을 투입해 120여 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의 경우 지난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나머지 지붕 빈집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도심은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300만 원에서 450만 원, 기타 지붕 빈집은 2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익산 지역 여성농업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작업 질환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 시범사업에 2년째 선정됨에 따라 올해도 여성농업인은 자부담 10%만 내면 됩니다. 검진 대상은 만 51세부터 70세까지의 여성농업인 500명입니다. 이번 검진은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농약 중독 등 10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군산시의회가 올해 정책지원관 6명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분석 등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채용 기간은 2년이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됩니다. 군산시의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올해 정책지원관 6명이 채용되면 모두 11명이 됩니다. 지역관광 발전 지수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군산시는 관광객 수와 관광 만족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관광 지출액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일회성 단순 방문을 넘어선 체류형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훈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1월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2년에 한 번씩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6개 등급 가운데 군산시는 지난 2019년에 이어 3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관광객 수와 관광 만족도에서 각각 1등급을 받은 반면 관광 지출액에서는 6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관광객 수와 관광 지출액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유는 관광객을 머물게 하는 관광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산시는 관광 자원개발 사업 건수와 관광 예산액 두 부문에서 6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일회성 단순 방문을 넘어 체류하면서 관광 지출액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광 분야의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관련 예산의 증대와 함께 관광객들로 하여금 일회성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먹고 자고 체류하면서 관광 지출액을 늘릴 수 있는 사업들과 정책 구상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산시는 지역 관광 발전 지수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연구원 측에 세부 지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지금 자체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표 관련해서 한번 문의도 하고 조금 이제 개선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 목표 중 하나를 맛과 멋이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도시로 지정한 군산시. 관광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이제는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입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끼는 농무기를 맞아 선박사고 위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군산 해경은 일교차가 커지면서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기가 시작됐다며 위험 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군산 해상에서는 최근 3년간 농무기 때 전체 선박 안전사고의 23%인 11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상처를 입혀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경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수법의 치밀함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준 사람, 죽은 애완견 매장 장소 인근 거주자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시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명단 공개 심의 요청을 한 체납자는 44명입니다. 개인이 26명이고 법인이 18개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지방세는 16억 원에 달합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오는 9월 말까지 소명 기회를 주며 지방세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11월 15일 명단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34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46명, 사망자는 17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8명입니다. 전주가 192명, 군산 66명, 익산 78명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김호서, 임정엽 등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은 17일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며 오는 23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한편 이번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따라 치러지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푸드테크 계약학과 공모에서 전북대와 전주대가 선정됐습니다. 이 대학들은 올해 2학기부터 산업체 맞춤형 학과를 새롭게 만들어 식품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입학생은 등록금의 65%를 국비로 보조받게 되며 대학에는 학과 운영비 7천만 원, 기업에는 기술 지원비 6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말합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쯤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커튼에 불을 붙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이 꺼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익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익산 청년시청이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오늘 익산 청년시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과 청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만 18세에서 만 24세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 생활안정, 사회관계 형성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준필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가 군산 의료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 동안 군산 의료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모두 4명이 접수했습니다.
원장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2명을 김관영 지사에게 추천해 조준필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릴 예정이며 도의회가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오는 24일쯤 인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온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경장동 소재 일식전문점 다이도를 찾아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다이도는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착한 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제9대 익산시 지회장에 유창현 제8대 익산시 지회장이 연임됐습니다. 제9대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이며 연임은 3회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입니다. 익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